안녕하세요. IBCF2 물리공사 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 2021 타임존 1 HR 페이퍼 2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볼 건데, 자, 먼저 일단 1번 문제부터 문제 보면 Two players are playing table tennis. Player A hits the ball at a height of 0.24 meters above the edge of the table, measured from the top of the table to the bottom of the ball. The initial speed of the ball is 12 meters per second horizontally. Assume that air resistance is negligible. 자, 이제 에어 레지스턴스가 없고 뭐 전형적인 프로젝타일 모션 문제지. 지금 0.24m에서 horizontal 방향으로 발사했고, 자, A 보면 show that the time taken for the ball to reach the surface of the table is about 0.2 seconds.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타일 모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horizontal motion과 vertical motion 두 개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얘가 이제 바닥에 부딪히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vertical motion만 취급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horizontal 방향으로 얘가 뭐 몇 미터를 가는지는 얘가 언제 땅바닥에 떨어지는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vertical motion, projectile motion에서의 vertical motion은 사실상 free fall, 그냥 떨어뜨리는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constant acceleration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수발 이퀘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뭐 수발 이퀘이션 한번 적용을 해보면 vertical 방향으로의 displacement는 0.24m. initial velocity 요거 역시 이제 vertical 방향의 initial velocity이기 때문에 0이라고 봐야 되고, final velocity는 모르고, acceleration은 9.81. 지금 여기서 이제 특히 vertical 방향 같은 경우 어느 방향을 positive로 정할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positive direction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displacement도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플러스 0.23m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cceleration 역시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9.81m per second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ime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v가 이제 빠져 있는 공식은 s는 ut plus 1/2 at squared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initial velocity가 0이기 때문에 ut는 지울 수 있고, 이 식을 time t에 대해서 풀어보면 2s over a square root. 그러면 s는 0.24m, 그다음에 acceleration은 9.81이기 때문에 그거에 square root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0.22초 정도가 나올 거고,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0.2초와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다음 B 보면 sketch on the axis a graph showing the variation with time of the vertical component of velocity VV of the ball until it reaches the table surface. Take G to be plus 10 meters per second squared. 지금 여기 보면 이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9.81이 아닌 10이라고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positive 10이라고 하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을 positive direction이라고 보고 velocity versus time graph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velocity가 아니라 vertical component of velocity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취급을 했던 것처럼 그냥 떨어지는 free fall motion에 대한 vertical velocity versus time graph를 그리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출발 당시 vertical velocity가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constant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linear graph가 나올 것이고,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래 방향을 positive direction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velocity가 0에서부터 증가를 할 거고, linear하게. 그 다음에 acceleration을 10이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0.1초 뒤에는 velocity가 1m per second, 뭐 0.2초 뒤에는 2m per second가 되어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linear하게 올라가서 0.2초일 때 2m per second가 될 때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0.2초 뒤에는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until it reaches the table surface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계산해서 나온 값은 0.22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그려줘도 상관은 없고. 자, 그다음 C 보면 the net is stretched across the middle of the table. The table has a length of 2.74 meters and the net has a height of 15 centimeters. Show that the ball will go over the net.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위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중간 테이블의 중심에 네트가 있는데 네트의 높이가 15cm일 때 이 공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먼저 horizontal motion을 먼저 봐야 돼. 왜냐하면 얘가 이 네트를 넘어가던 못 넘어가던 간에 그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판단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서의 높이를 봐야 되냐면 이 네트가 있는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의 이 공의 높이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네트가 있는 요 위치에 도달을 했을 때 공의 현재 높이가 네트의 높이보다 높다면 넘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부딪혔다 그러면 이때는 못 넘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네트가 있는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공의 horizontal motion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horizontal motion으로부터 그 공이 언제 그 네트의 위치까지 갈지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때 horizontal projectile motion에서의 horizontal motion은 acceleration이 0인 constant velocity in motion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처음 공이 출발할 때의 스피드였던 12m/s로 그냥 쭉 constant 스피드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네트가 있는 위치까지 처음 출발 위치로부터 네트가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는 지금 2.74m의 절반이겠지. 왜냐하면 네트가 그 테이블의 중심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이가 2.74의 절반인 1.37m니까 이제 12m/s의 속도로 1.37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구해보면 1.37 나누기 12m/s를 해주면 일단 0.114 seconds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vertical motion으로부터 저 위치에 도달을 했을 때, 그러니까 0.114초가 지난 뒤에 그 vertical 높이, vertical displacement를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또 수발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줘 보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vertical displacement S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initial velocity 역시 0이고 final velocity 필요 없고, acceleration 9.81 써도 되고, 위에서는 그냥 G를 10이라고 치라고 했으니까 10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time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방금 구한 0.114초를 넣어주면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S is equal to ut plus half at squared 이 공식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u는 없어지니까 2분의 1 9.81 0.114초 제곱을 해주면 이게 0.064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거는 뭐야? vertical displacement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자기 원래 높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 요 높이가 0.064 미터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네트를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처음 출발했던 높이인 0.24m에서 0.063m를 빼봐야 할 거고, 0.24 이제 이게 뭐야? 높이인 거지. 0.24 빼기 0.064를 해주면 이게 0.176이 나오는데, 그게 네트의 높이인 15cm 또는 0.15m보다 높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종종 나오는 문제지. 프로젝타일 모션에 있어서 어떤 물체가 이제 어떤 높이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넘어갈 것인가, 그럴 때는 항상 지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먼저 horizontal motion으로부터 그 벽이 있는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vertical motion으로부터 그때의 높이를 계산을 해주면 돼. 자, D 보면 the ball bounces and then reaches a peak height of 0.18 meters above the table with a horizontal speed of 10.5 meters per second. The mass of the ball is 2.7 grams. Determine the kinetic energy of the ball immediately after the bounce. 자, 이번에는 공이 한 번 튕기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날아갈 텐데, 여기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을 했을 당시의 스피드가 10.5m/s고, 그 다음에 높이가 0.18m 높이까지 도달을 한다고 되어 있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얘가 여기 바닥에서 튕기자마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얘가 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뭐 키네틱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 뭐 에너지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의 에너지랑 비교하는 거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충돌 과정이, 이 collision이 elastic collision인지 inelastic collision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inelastic collision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바닥에 충돌할 때의 스피드보다 다시 튀어 올랐을 때의 스피드가 더 느려지고 또 키네틱 에너지도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구간과 비교를 하는 건 안 되고, 하지만 다시 튕기고 나서 날아가는 도중에는 지금 air resistance가 negligible 하기 때문에 그때는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여기서의 kinetic 에너지의 값이 꼭대기에서의 kinetic 에너지 플러스 potential 에너지의 값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여기 바닥에서의 potential 에너지를 0이라고 취급을 한다면. 그래서 collision이 일어나자마자의 kinetic 에너지는 immediately after the bounce의 kinetic 에너지는 저기 가장 높은 peak height에 도달했을 때의 kinetic 에너지 플러스 potential 에너지랑 값이 같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튕기고 난 뒤에 날아가는 동안에는 mechanical 에너지가 conserved 되기 때문에 저희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의
kinetic 에너지는 일단 2분의 1, 0. 이게 2.7g이기 때문에 0.0027 kg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제 mass에다가 kg으로 mass를 넣어주고 velocity가 meters per second로 velocity를 넣어줘야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joules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0.0027 kg 그 다음에 스피드는 10.5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0.0027 9.81 그 다음 0.8 높이.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테이블 테니스의 그 바닥의 높이에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걸 전제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0.15J이 나올 거고. 자, 그다음 2번 보면 Player B intercepts the ball when it is at its peak height. Player B holds a paddle, stationary and vertical. The ball is in contact with the paddle for 0.01 second. Assume that the collision is elastic. 자, 이번에는 elastic collision이라는 조건을 줬어. elastic collision이라는 거는 kinetic energy가 conserved 된다는 건데 지금 문제와 같은 어떤 정지되어 있는 벽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올 때에는 이 paddle 또는 뭐 고정되어 있는 벽의 kinetic 에너지는 그냥 항상 0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공이 부딪히기 전과 부딪히고 난 뒤에 kinetic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얘기는 부딪혔던 스피드와 똑같은 스피드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온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지. Calculate the average force exerted by the ball on the paddle. State your answer to an appropriate number of significant figures. 이제 이런 충돌 문제들, 특히 충돌 시간이 주어진 충돌 문제들에서는 impulse and momentum 그 개념을 활용을 하면 되고 또한 여기서는 average force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공이 패들에 튕기는 동안 패들로부터 받는 force가 일정하지 않았겠지만 그거를 그냥 일정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impulse, average force times delta t. 요거는 이제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 이 force가 작용했던 시간, 이 change in momentum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average force는 change in momentum over time이니까 지금 change in momentum은 모멘텀은 벡터이고 velocity 방향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모멘텀의 2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지금 initial 모멘텀을 mv라고 하면 final 모멘텀은 마이너스 mv가 될 것이고 이때 change in 모멘텀은 부호까지 따져주면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mv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뭐 그 force의 magnitude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2mv over delta t라고 할 수 있고 이 0.0027g 그다음에 velocity 10.5 over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0.01초. 그래서 모두 force를 계산을 해주면 이제 5.67 뭐 얼마가 나올 텐데 딱 5.67 나왔었나? 나올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특히 appropriate number of significant figures로 표현을 하라고 했고 요거를 확인을 하려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각각의 value들의 significant figure 개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mass 같은 경우는 2 significant figures 그 다음에 contact time도 2 significant figures velocity는 3 significant figures니까 그 중에 가장 적은 2 significant figures로 라운딩을 해주면 5.7 뉴턴으로 답을 써줘야겠지. 참고로 IB 피직스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몇 개의 significant, 그러니까 맞는 number of significant figures로 표현을 하라라고 문제에서 명시해 놓지 않은 이상은 보통 significant figures 개수를 가지고 점수를 깎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써 있는 문제에서는 그 significant figures의 개수에 점수가 1점 배정되어 있으니까 특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 A planet is in a circular orbit around a star. The speed of the planet is constant. The following data are given. 지금 오rbit을 하고 있는데 constant speed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얘는 지금 circular orbit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planet 그리고 star의 mass 나와 있고 그다음 star로부터 planet까지의 거리 나와 있고 요 값이 이제 orbit radius가 되는 걸 거고. A. Explain why a centripetal force is needed for the planet to be in a circular orbit. 그리고 자주 물어본 문제지. 어떤 물체가 이제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을 때, 특히 uniform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을 때 스피드가 변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force가 필요하냐 또는 왜 acceleration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냐 자주 물어보는 거고 그 이유는 스피드가 변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변하면 velocity가 변하는 거고 왜냐하면 velocity는 vector이기 때문에 velocity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acceleration이 있다는 거고 acceleration이 있다는 것은 net force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centripetal force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은 방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velocity가 변하고 있다.
velocity를 변화시키려면 force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써주면 돼. 그래서 the velocity of the planet is changing because assumption 그리고 이 centripetal force is 또는 velocity라고만 써줘도 되고. 자, B 부분 calculate the value of the centripetal force. 자, 이 centripetal force를 계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바로 그냥 centripetal force의 공식인 mv squared over r 또는 m omega squared r 이거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지금 문제는 이제 실제로 오rbit 하고 있는 물체의 마스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지금은 플래닛이 스타 주변을 돌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플래닛의 마스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뭐 레디어스도 주어져 있긴 하고 하지만 문제는 이 플래닛의 스피드가 주어지진 않았지. 물론 여기서 우리가 orbital speed 그 공식을 가지고 스피드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런 orbit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centripetal force의 역할을 하는 것이 gravitational force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centripetal force를 구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차피 gravitational force가 이 상황에서는 곧 centripetal force인 거기 때문에 그냥 gravitational force를 구해도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gravitational force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물체의 mass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Newton's law of gravitation을 가지고 이 force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 거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리고 둘의 mass인 8 곱하기 10의 24승 3.2 곱하기 10의 30승 나누기 둘 사이의 거리 4.4 곱하기 10의 10승의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8 곱하기 10의 23승 뉴턴이 나올 거고 C에서는 a spacecraft is to be launched from the surface of the planet to escape from the star system. The radius of the planet is 9.1 times 10 to the power of 3 kilometers. 지금 뭐 킬로미터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발견하면 그냥 바로 이거 이제 미터로 바꿔줘야겠구나 생각해줘야 돼. 자, 1번 보면 show that the gravitational potential due to the planet and the star at the surface of the planet is about -5 times 10 to the power of 9 joules per kilogram. 지금 surface of the planet에서의 gravitational potential을 구하는 거긴 한데 문제에서 이제 요거 빼먹지 말라고 star에 의한 potential까지도 빼먹지 말고 포함을 시켜주라고 여기다 좀 강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 결국 뭐냐면 여기 별이 있고 여기 플래닛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플래닛의 surface에서의 gravitational potential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 gravitational potential에는 물론 이 플래닛의 어떤 gravitational field로부터의 potential 값도 있겠지만 이 별이 만들어내는 gravitational field로부터의 potential 값도 있을 것이고 이제 gravitational potential 같은 경우는 field와 다르게 vector이 아니라 scalar이니까 그냥 단순히 두 물체로 인한 gravitational potential의 값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gravitational potential 계산해보면 일단 먼저 planet으로 인한 gravitational potential부터 해보면 G 그다음 planet의 mass 아까 위에서 planet의 mass가 8 곱하기 10의 24승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현재 위치가 planet의 surface에서의 gravitational potential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planet의 중심으로부터 그 planet의 surface까지의 거리인 그 planet의 radius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그게 지금 9.1 곱하기 10의 6승의 제곱인 거고 그리고 gravitational potential이기 때문에 네게티브 사인이 들어가줘야 하고 그다음에 미안 제곱이 아니지 gravitational potential의 공식이 minus gm over r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똑같이 gravitational constant에다가 이번에 이제 star로 인한 gravitational potential은 위에는 star ms 3.2 곱하기 10의 30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star에서부터, star의 중심에서부터 이 planet의 surface까지의 거리인데 이제 어차피 이 planet 자체의 radius는 star에서부터 planet까지의 거리에 비해 뭐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위에서 사용했던 planet에서부터 star까지의 거리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4.4 곱하기 10에 10승이 들어갈 것이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9 곱하기 10에 9승 gravitational potential은 이제 potential energy per unit mass이기 때문에 joules per kilogram의 단위를 가지게 되지. 여기 써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라운딩 해보면 문제에서 알려준 값인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9승 joule per kilogram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2번 보면 estimate the escape speed of the spacecraft from the planet star system. 자 여기서도 지금 planet star system이라고 강조를 해 놓은 게 이제 그 데이터북스에 나와 있는 escape speed에 관한 포뮬라인 root 2gm over r 이 공식을 쓰지 말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이제 이 공식은 그 planet의 gravitational field에서만 벗어나기 위한 그거 planet으로부터의 gravitational force만 반영된 escape speed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위에 이제 potential을 계산할 때도 포함을 해줬지만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이 planet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 별이 끌어당기고 있는 gravitational field도 고려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탈출할 때는 얘로부터도 탈출을 해야 되지만 얘로부터도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얘를 여기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하지 말고 위에서 우리가 계산해 놓은 이 gravitational potential 값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고 어쨌든 이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도 같지만 escape speed라는 거는 그 gravitational field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infinity까지 도달을 하기 위한 즉 gravitational potential이 0인 위치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피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initial kinetic energy가 이제 뭐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지금 현재 위치는 네게티브 값의 potential energy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potential이 네게티브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final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minus initial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라고 할 수 있는데 final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어차피 infinity에서 0이 되는 거고 minus initial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현재 위치에서의 gravitational potential times 이 물체의 mass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initial kinetic energy와 같아야 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 mv squared는 minus mvg라고 쓸 수 있고 어차피 mass는 cancel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spacecraft 자체의 mass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거고 그러면 v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minus 2vg gravitational potential over 이 필요 없지 sorry minus 2vg의 square root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minus 2 그다음 위에서 계산해 놓은 뭐 4.9 써도 되고 5 사용해도 되고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 0.9 곱하기 10의 4승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공식은 뭐야? initial kinetic energy 2분의 1 mv squared가 이제 이 경우는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0 빼기 마이너스 gmm over r이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게 이거잖아. 그 이유는 이제 요게 initial potential energy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 surface의 위치에서의 gravitational potential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물체의 mass만 곱해주면 initial potential energy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으로 escape speed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3번. A mass of 1 kilogram of water is brought to its boiling point of 100 degrees Celsius using an electric heater of power 1.6 kilowatts. The molar mass of water is 18 grams per mole. Estimate the average speed of the water molecules in the vapor produced. Assume that the vapor behaves as an ideal gas. 자, ideal gas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두 가지야. PV는 nRT.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ideal gas law라고 부르는 이 공식과 그리고 ideal gas의 molecule 한 개의 average kinetic energy가 3 over 2 times Boltzmann constant times absolute temperature이라는 거. 여기서는 speed of the water molecules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식 kinetic energy에 대한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걸 거고
지금 이게 molecule 한 개의 average kinetic energy이기 때문에 2분의 1 m 곱하기 average speed squared 요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 v에 대한 식으로 일단 이걸 바꿔보면 v is equal to 3 kbt over m의 스퀘어 루트가 될 텐데 여기서 이 m이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의 molecule의 kinetic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molecule 하나의 mass란 말이야. 그럼 molecule 한 개의 mas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molar mass가 18 grams per mole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물 1몰이 있을 때 그 mass가 18 grams라는 거니까 그럼 1몰 안에는 이제 아보가드로 constant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의 water molecule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 값을 그 아보가드로 constant로 나눠주면 그게 water molecule 한 개의 mass가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바꿔줄 때는 molar mass가 18 grams per mole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kilograms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water molecule 한 개의 mass는 0.018 kilograms를 아보가드로 constant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나머지 이제 볼트만 constant는 데이터버크에서 있는 거 사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temperature는 지금 100도에서 끓고 있는 중. 이제 막 water vapor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온도는 100도라고 볼 수 있고, 단 이 두 개 공식이 모두 다 그렇다시피 반드시 Kelvin temperature로 바꿔서 넣어줘야 하고 3 곱하기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373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방금 여기서 말한 molecule 한 개의 mass가 들어갈 텐데 그럼 0.0182 밑에 들어가고 이 아보가드로 constant는 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스퀘어 루트에서 계산해 주면 약 720m/s가 나오게 돼. 자, 이번 보면 State one assumption of the kinetic model of an ideal gas. kinetic model의 assumption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molecule 자체의 볼륨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두 번째는 intermolecular forces가 없다. 세 번째는 모든 collision이 elastic collision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넣어주면 돼. 자, B 보면 a mass of 0.86 kilograms of water remains after it has boiled for 200 seconds. 자, 처음에는 물의 양이 1kg이었는데 이제 200초 뒤에는 0.86kg만 남아 있다는 거는 그 차이만큼인 0.14kg은 킬로그램만큼 liquid state에서 gas state로 phase change를 했다는 얘기이고 estimate the specific latent heat of vaporization of water, state an appropriate unit for your answer. 여기서는 이제 state change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Q is equal to ML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될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pecific latent heat L이기 때문에 Q를 M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동안 200초 동안 물한테 이 phase change가 일어나기 위해서 공급된 총 에너지의 양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게 1.6kW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electric heater이기 때문에 파워이 1.6kW라는 거는 초당 1.6kJ 또는 1600J의 에너지를 1초당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총 200초 동안 에너지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이 시간 동안 물한테 phase change를 위해 공급된 총 에너지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그냥 전체 마스가 아니라 그리고 남아있는 양의 마스도 아니라 실제로 phase change가 일어난 물의 마스인 0.14kg으로 나눠줘야 하는 거지. 나눠주면 2.3 곱하기 10의 6승 specific latent heat의 유닛은 joules per kilogram. specific heat capacity와 달리 per Kelvin은 없지. 왜냐하면 phase change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temperature change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2번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explain why the temperature of water remains at 100 degrees Celsius during this time. 이거는 뭐 왠지 모르지만 1점만으로 배점이 되긴 했어. 보통은 이제 왜 phase change가 일어나는 동안에 temperature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단글로 나오는 문제이고 보통은 한 2점 정도 문제로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포함시켜줘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공급이 되고 있지. 하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냐면 intermolecular bond를 끊는데 전부 다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intermolecular potential energy는 증가하지만 random kinetic energy는 증가를 하지 않고 근데 random kinetic energy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 temperature이기 때문에 temperature도 증가를 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써줘야 되는데 1점짜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만 써주면 all the energy
is used to break intermolecular bonds. 그렇기 때문에 random kinetic energy of molecules remain constant. 해줄 수 있을 것이고. C에서는 the heater is removed and a mass of 0.3 kg of pasta at -10 degrees Celsius is added to the boiling water. Determine the equilibrium temperature of the pasta and water after the pasta is added. Other heat transfers are negligible. 이건 이제 뭐 전형적인 method of mixtures 문제.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과 온도가 낮은 파스타를 섞었을 때 최종적으로 equilibrium temperature, 그러니까 둘의 temperature이 같아질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temperature를 구하라는 거고. 뭐 이런 문제, method of mixtures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뜨거웠던 물체가 release하는 에너지의 양과 차가웠던 물체가 absorb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도 이제 liquid 상태에서 온도만 내려가는 거고 파스타도 solid 상태에서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phase change는 둘 다 거치지 않게 되고 둘 다 temperature change만 거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식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 그래서 energy released by water equal to energy absorbed by pasta라고 할 수 있고, 이때 energy released by water은 mass of water이 지금 위에서 이제 남아 있는 물의 양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0.86 kg, 그리고 specific heat capacity of water 4.2 kJ or 4,200 Joule per kilogram per Kelvin. 그다음에 temperature change of water는 지금 100도에서 어떤 최종 온도까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change in temperature는 100 빼기 final temperature, 우리가 T라고 부를 거고, energy absorbed by pasta는 mass of pasta, 그리고 specific heat capacity of pasta, temperature change of pasta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10도에서 T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T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T 플러스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계산기로 풀어보면 final temperature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T는 86 degrees Celsius가 나오게 돼. 참고로 이런 Q is equal to MC delta T 이런 temperature change 문제에서는 온도의 변화는 셀시우스로 계산을 하던 뭐 켈빈으로 계산을 하던 이제 온도의 변화량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켈빈으로 유닛 컨버전을 안 하고 그냥 계산을 해줘도 되고, 이제 근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그 final temperature 역시 답이 degree Celsius로 나오게 되겠지. 뒤에서는 갑자기 이게 이제 electric circuit 문제가 나오는데, the electric heater has two identical resistors connected in parallel. 지금 보면 두 개의 resistor이 220V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되어 있고 지금 두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각각의 resistor를 연결을 해줬다가 끊었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네. The circuit transfers 1.6 kW when switch A only is closed. 얘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서킷에서 소모하는 파워가 1.6 kW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얘 혼자 소모를 하는 파워가 되겠지. External voltage 220V인 거 나와 있고, show that each resistor has a resistance about 30 ohms. 여기서는 이게 parallel circuit이기 때문에, 물론 뭐 parallel circuit이기도 하고 어차피 얘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실상 이 서킷에는 220V 파워 서플라이에 이 resistor 딱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요 resistor의 potential difference가 220V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파워를 알려줬기 때문에 power is equal to, 여기서는 굳이 power is equal to VI 그 공식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V와 알아내야 하는 값인 R이 들어있는 power is equal to V squared of R 이 공식을 쓰는 게 더 좋겠지. 그럼 R is equal to V squared over P. 220 제곱 나누기 power 1600을 해주면 이게 30.25ohm이 나오는데 라운딩 해주면 35ohm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번에서는 calculate the power transferred by the heater when both switches are closed. 자, 얘랑 얘를 둘 다 연결을 하면 이제 heater에 의해서 transfer 되는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이게 parallel circuit이기 때문에 A가 연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B까지 연결을 하더라도 A의 potential difference가 달라지지 않고 potential difference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모하는 파워도 달라지지 않는 거지. 그 와중에 이제 B에서도 동일한 양의 파워를 소모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A 혼자서 디시페이트하는 파워의 2배가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값을 3200W다라고만 써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설명을 한 문장 정도는 그래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parallel circuit이기 때문에 A switch B를 연결을 하더라도 has no effect potential difference of A라고 써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1600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3200W가 될 것이다. 얘 같은 경우는 마크 스킨 보면 뭐 하나의 레지스턴스가 30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두 개를 패러럴로 연결을 하면 레지스턴스가 15가 될 테니까 그 15ohm의 토tal 레지스턴스랑 220V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계산을 하는 식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패러럴 서킷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양의 포텐셜 디퍼런스가 가해질 거고 그럼 똑같은 양의 파워를 소모하니까 2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패러럴 서킷의 어떤 그런 특징을 더 잘 활용한 프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굳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 거고. 4번 볼게. A planet orbits at a distance d from a star. The power emitted by the star is P. The total surface area of the planet is A. Explain why the power incident on the planet is P over 4 pi d squared times A over 4. 그리고 이제 topic 8에서 우리가 보는 뭐 그 solar constant랑 이제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도달하는 파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문제인 거지. 지금 보면 이 뭐 태양은 아니고 어떤 별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별에서 P만큼의 파워를 방출한대. 근데 이제 얘가 방출하는 파워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방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 얘가 방출시킨 그 모든 파워가 다 이 플래닛한테 도달을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럼 이 스타이 이메탄 파워 중에 얼만큼이 플래닛한테 도달을 하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지금 보면 나누기 4파이 d가 되어 있어. 여기서 이 d가 뭐였어? d는 스타에서부터 플래닛까지의 이 거리. 그럼 왜 저 값을 가지고 저 값을 4파이 d를 가지고 나누느냐 하면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어떤 스피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별에서 방출한 파워는 이 스피어의 surface area만한 면적에 분산이 되는 거잖아. 그 빛이 이 플래닛의 위치에 도달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그 파워가 분산되는 면적으로 나눠서 먼저 일단 인텐시티를 구해 놓는 거지. 인텐시티를 구해 놓고 그런데 이제 그 인텐시티는 별에서부터 온 빛의 수직인 어떤 면에 도달하는 인텐시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플래닛의 surface area를 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플래닛의 cross-sectional area 또는 그 projection의 area를 곱해야 이 플래닛한테 실제 도달하는 파워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뭐 설명을 해보면 일단 intensity at the position of the planet이 equal to P over 4 pi d squared가 될 거고 그럼 이때 이 intensity를 그 planet의 뭐 projection의 area 또는 cross-sectional area로 곱해줘야 total power incident가 될 텐데 지금 the projection area of the planet은 pi r squared잖아. 이제 planet 자체의 radius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제 surface area 같은 경우는 4 pi r squared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surface area의 4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total power incident on the planet은 intensity 곱하기 projection area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P over 4 pi d squared times A over 4이 되는 거고. 자, 2번에서는 the albedo of the planet is alpha P, the equilibrium surface temperature of the planet is T, derive the expression, where E is the emissivity of the planet.
surface temperature를 derive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4분의 1승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얘는 이제 스테픈 볼츠만 law를 사용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스테픈 볼츠만 law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플래닛의 surface에서의 에너지 밸런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인 거고. 이제 플래닛의 surface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incident한 여기 이제 이 surface까지 실제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그 intensity는 또는 그 파워는 위에서 계산한 사실 이 값보다도 더 낮아. 왜냐하면 지금 알베이도가 있기 때문에 알베이도는 뭐야? incident power 중에 몇 %가 reflect가 되는지 또는 scatter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사되어서 나가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파만큼 1 마이너스 알파만큼이 실제로 surface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물론 이게 또 100%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알베이도가 적용됐구나. 알베이도가 적용됐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100%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플래닛이 이만큼의 양의 에너지를 흡수를 했으면 같은 양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이 플래닛의 surface temperature이 유지가 될 거야. 그게 에너지 밸런스지.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다면 온도가 올라갈 거고 반대로 흡수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더 적다면 방출하는 양이 더 많다면 온도가 내려갈 텐데 이제 equilibrium surface temperature라는 거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동일할 때의 temperature라는 거니까 이때 이제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스테픈 볼츠만 law를 통해서 emissivity 곱하기 스테픈 볼츠만 constant times A times T to the power 4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흡수하는 양과 동일해야 되는데 이제 흡수하는 양은 얼마냐면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P over 4 pi d squared times A over 4 times 1 minus albedo. 요게 이제 흡수하는 양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온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 P랑 이 P는 같은 P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이 P는 이 star에서 방출한 총 에너지이니까 이렇게만 써놓을게. 그러면 요걸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고 simplify를 좀 해보면 A 요거 하나 없어지네. 그러면 T to the power of 4은 P times 1 minus albedo 그리고 over 지금 4 두 개니까 16 파이 그 다음 d squared 그 다음에 여기 왼편에 있던 emissivity랑 스테픈 볼츠만 constant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써주면 위와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엔 요 앞에 이제 한마디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이 플래닛이 emit하는 power 그래서 power emitted by surface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power absorbed by surface랑 동일해야 한다는 거지. B 보면 on average the moon is the same distance from the sun as the earth. The moon can be assumed to have a emissivity E equals 1. black body라는 소리고 알베이도는 0.13. 그러니까 알베이도가 있긴 하니까 뭐 사실 흡수하는 측면에서는 black body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네. The solar constant is 1.36 times 10 to the power 3 watts per meter squared. 여기서 말하는 solar constant가 뭐야? 지금 여기까지의 값이지. 그치? solar constant의 의미는 지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intensity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냥 지구에서의 어떤 그 intensity나 달에서의 intensity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So calculate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moon. 여기서 우리가 위에 A 단계에서 이미 그 temperature, equilibrium temperature를 구하는 공식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위 공식에다가 값만 대입을 해주면 돼. 근데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 solar constant라는 게 이제 뭐라고? P over 4 pi d 여기까지 계산을 한 게 1.36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P over 4 pi d squared 요거를 이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값들을 대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처음부터 식을 다시 세워줘도 상관은 없고 대입을 해주면 T is equal to
1.36 곱하기 10의 3승. 다음 1 minus albedo 1 minus 0.13 over 지금 우리가 4파이 d제곱까지니까 여기 4가 한 개는 남지. 그래서 4가 한 개는 남아야 되고 그 다음 emissivity는 그냥 1을 넣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테픈 볼트만 constant는 0.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해서 4분의 1제곱까지 해주면 269 켈빈이 나오게 돼. 오케이, 그 다음 5번 문제 보면 The device sends an impulse of electrical energy to maintain a regular heartbeat in a person. The device is powered by an alternating current AC supply connected to a step-up transformer that charges the capacitor of capacitance 30 microfarad.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AC generator, AC supply이고 중간에 이 부분이 이제 transformer, 코일 두 개니까 transformer 부분인 거고 거기 보면 이제 다이오드에 캐파시터 하나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 장치인 CART가 있는 거지. 자, A. Explain the role of the diode in the circuit when the switch is at position A. 스위치가 position A라는 거는 지금 이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되어 있는 트랜스포머이 이 캐파시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즉 이 캐파시터를 차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캐파시터를 차징을 하기 위해서는 alternating current가 아니라 direct current가 필요해. 왜냐하면 alternating current는 계속해서 방향이 변하는 current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alternating current가 흘렀을 테니까 캐파시터의 차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지 계속해서 차징이 일어나진 않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direct current needed to charge the capacitor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럼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야? 한 방향으로만 current가 흐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AC가 공급이 되지만 캐파시터에는 direct current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단순 무식하게 다이오드 한 개만 시리즈로 연결함으로써 AC를 DC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half wave re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diode allows current to flow only one direction 그래서 뭐 DC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주면 돼. 자, B에서는 the voltage across the primary coil of the transformer is 220 volts. The number of turns on the secondary is 15 times greater than the number of turns on the primary. 그러니까 지금 secondary의 number of turns가 15배 더 높으니까 얘는 step up transformer인 거고 그 다음에 voltage를 15배만큼 높여주는 그런 step up transformer인 거지. Show that the maximum energy stored by the capacitor is about 160 joules. 일단 secondary 쪽에서의 voltage부터 계산을 해보면 220 곱하기 15를 하면 3300V. 그럼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secondary 쪽에서 이 circuit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는 3300V, peak voltage가 3300V인 AC인데 어차피 이 다이오드가 그거를 DC로 바꿔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캐파시터의 potential difference가 얘의 peak voltage인 3300V가 될 때까지 차징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maximum energy stored in the capacitor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CV squared 이 공식을 활용을 하면 2분의 1 아까 30 마이크로페라드였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300V 제곱하면 163주 정도가 나와. 자, 이번에는 calculate the maximum charge stored in the capacitor. 이거는 사실 뭐 이게 더 간단하지. Q는 CV니까 여기서도 capacitance 넣어주고 potential difference 3300V 넣어주면 0.10 쿠롱 정도가 나오고 3번에서는 identify using the label plus on the diagram the polarity of the capacitor. 지금 밑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AC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커런트가 흐르지만 다이오드에서는 요 방향으로만 커런트가 흐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커런트의 방향이라는 거는 positive charge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로 charging이 이루어지겠네. 자, C 보면 the switch is moved to position B. 그러면 일단 여기서 스위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capacitor이 discharging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heart한테 이제 electric current가 공급이 될 것이고 1번 describe what happens to the energy stored in the capacitor when the switch is moved to position B.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heart와 이 서킷을 구성하고 있는 와이어의 electric current를 흐르도록 하는 데 사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current가 흐르는 과정에서 heat로 dissipate가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는 dissipated as heat in the wires and part 할 수 있고 show that the charge remaining in the capacitor after a time equal to 1 time constant tau of the circuit will be 0.37 Q naught. 근데 여기서 이제 time constant 자체 뭐 정의가 사실 어떤 initial value로부터 initial value의 37% 또는 정확하게는 1 over E의 비율이 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자체가 사실 time constant의 정의이긴 한데 뭐 그냥 그렇다 그 정의 자체가 그거다라고만 써주지는 말고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 그러니까 time constan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왜 하필 0.37만큼의 비율이 남아있게 되는 건지. 여기서는 Q is equal to 여기 대문자 썼으니까 우리 대문자를 써주자. charge는 initial charge 곱하기 e to the power of negative t over tau 이 공식에서 이제 one time constant만큼이 지나게 되면 Q is equal to Q naught e to the power of negative tau over tau니까 negative 1인데 그게 1 over e Q naught인데 1 over e를 계산을 해보면 0.37 Q naught이 된다. 그 과정 우리가 그 개념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자, 3번에서는 the graph shows the variation with time of the charge in the capacitor as it is being discharged through the heart.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exponential decay curve를 따라서 charge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고 determine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closed circuit with a switch in position B. 지금 이제 이 구간의 resistance를 구하라는 거고 이게 일종의 RC 서킷인 거지. RC 서킷에서 discharging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럼 RC 서킷에서 우리가 capacitance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resistance는 time constant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time constant가 equal to R times C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에 그래프로부터 그 time constant를 알아내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래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time constant를 찾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거고 어차피 대략적인 값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 그래프를 막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time constant 자체의 의미인 initial value로부터 0.37만큼 떨어지는데 0.37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time constant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지. 지금 y축이 q over q naught 그러니까 initial value의 value와 비교한 비율로서 남아있는 양이 얼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값이 이제 0.37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으면 그게 time constant인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한 여기가 0.4보다 약간 아래니까 여기 정도가 0.37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면 1.6이지. millisecond인 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 요 값으로부터 time constant가 1.6 milli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다. 그게 근데 RC랑 같다. 그러면 resistanc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over capacitance였던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3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타임 컨스턴트를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다른 위치의 값들을 사용을 해도 돼. 1초일 때 보니까 1ms지 여기서도 1ms가 흘렀을 때 보니까 initial value의 약 0.5, 50%가 됐네. 이거를 활용을 해보려면 이제 Q over Q not이 0.5일 때가 e to the power of negative 지금 1이지 1. 이거 millisecond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time constant의 단위도 millisecond로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unit conversion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양쪽에다가 log를 씌워주면 natural log 0.5는
minus 1 over time constant가 될 거고, 그럼 이제 time constant는 negative 1 over ln 0.5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4 millisecond 정도가 나와. 위의 값이랑 뭐 약간 차이 나기는 하지만 비슷한 값이 나오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사실 자기 마음이야, 어느 위치를 쓰는지는. 예를 들어 뭐 4 milliseconds가 지났을 때는 보니까 여기네 0.2가 되네. 0.2.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도 또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거는 0.2가 됐을 때가 언제? 4 millisecond가 지났을 때. 이거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time constant는 minus 4 over 0.2가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하면 또 상당히 다른 값인 2.5 millisecond가 나오거든. 근데 어차피 답지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과정이 맞게만 time constant를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RC랑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resistance를 구했으면 점수는 주게 되어 있고,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뭐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exponential curve가 그렇게 정확하게 그려진 curve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D 보면 in practice, two electrodes connected to the heart, connect the heart to the circuit. These electrodes introduce an additional capacitance. 지금 이 heart랑 이 circuit을 연결하는 그 electrode 자체에 어떤 capacitance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capacitor 하나가 추가된다는 건데, explain the effect of the electrode capacitance on the discharge time. 여기서는 보면 이게 뭐 역시 RC circuit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capacitor이 서로 parallel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capacitor이 parallel로 연결이 되었을 때는 total capacitance가 더 늘어나게 되지. 왜냐하면 resistance와는 반대로 parallel로 연결했을 때의 total capacitance가 각각의 capacitor capacitance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total capacitance가 increased 되게 되고, 그러면 time constant 역시 increased일 것이고, 그러면 discharge time 역시 increased가 되는 거지. time constant가 늘었을 때 discharge time이 increase하는 이유는 0.37 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럼 뭔 소리야? 더 느리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느리게 discharge를 한다는 얘기니까, 37%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면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늘어날 것이고, 1%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늘어나겠죠.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무튼 같은 비율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늘어난다는 거니까 discharge time이 increased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resistance나 capacitance 중 뭐 둘 중 어느 거라도 증가를 하게 되면 discharge가 더 느리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5번 문제까지 볼 거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5문제를 보도록 해보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